앞서서 우리 박혜갑 본부장님께서 지역 상생 발전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아젠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쉽게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의 그동안의 과정 그리고 그동안 겪었던 부분에서의 사업에서의 어떤 제약 조건이나 어떤 문제점들을 이렇게 개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공직 현장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느껴쓰셨을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먼저 공감특강의 이 특강 이후에 지금 토크 콘서트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주제라는 부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들의 지역 상생 이야기라는 부분으로 그 큰 주제는 잡았고요. 그 주제가 너무 좀 넓기 때문에 브로드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도 있고 강원도의 연계협력 사업이 사실은 제가 지역 발전 사업을 실제 평가하는 평가위원으로서 그 접경 지역에 대한 그 협력 부분들에 대한 것도 굉장히 우수 사례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선도적인 우리 강원도가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제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좀 현실적인 부분으로 편하게 이야기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패널 분들을 잠깐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총의 우리 균형발전과의 우리 민평 연구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월군청의 기획감사실의 기획담당 오왕성 주무관님께서 또 좋은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어떤 또 그 브레인이시죠. 강원발전연구원 이용주 연구원님 또 오셨습니다. 자, 우리 패널 세 분을 모시고 오늘 특강을 해주신 우리 박혜갑 본부장님과 함께 그리고 여기 플로어 계신 시군에서 오신 선생님들과 함께 우선 토크 콘서트를 아주 편한 부분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소수정예로 모였기 때문에 소수정예 입시반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한번 재밌는 시간을 한번 의미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서두에 이런 화두를 한번 던지겠습니다. 그동안 지역 간의 연계 협력 사업이 현 정부의 지역 행복 생활권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그죠? 30년 전부터 나왔던 부분이 연계 협력이었고 콜라보레이션이었고 뭐 이런 부분들의 정책 사업들이 꾸준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인 정부 정책의 연계 협력 부분들에 대한 가시적 성과 부분은 사실 많이 어려운 부분들, 찾기 어려운 부분들도 사실 현재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성과라는 부분, 아웃컴까지의 부분에서 이게 단순히 어떤 공공시설물에 대한 투자나 어떤 점단위 사업의 개별 사업에 대한 분산식의 연계협력 방식들이 그동안 지속되어 온 것들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많은 제약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시군구의 우리 시군에 대한 현실적인 예산의 문제 그리고 어떤 그 정책 시장 군수님들에 대한 또 어떤 공약 사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파워에 대해 힘의 논리의 게임에 대한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약 조건으로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주제 부분은 우리 패널 세 분께서 지자체 연계협력 사업 추진상의 어려운 점들에 대한 공유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한마디씩 코멘트를 해보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민태용 연구관님께서 그동안 우리 지역 발전 사업의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런 제약 조건들을 한번 모두 발언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강원도청 균형발전과에 근무하는 민태영입니다. 토크 콘서트라고 해서 하는데 저도 이 연계협력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인 MB 정부 때부터 담당을 해서 이 사업에 관련된 얘기는 상황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정부의 어떤 연계협력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이 상당히 시도 간에 있어 시도에 관련된 시도들이 중앙 정부의 어떤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서로의 어떤 조합하는 콜라보레이션이라고 그랬는데 끼워 맞추기식의 어떤 연계 협력들도 상당히 많은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물론 그 속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산업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연계 협력 같은 경우가 상당히 광역 경제권 형태로 해서 많이 이루어졌던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뭐 산업이라는 것은 뭐 3년간 정부 지원과 뭐 시군의 어떤 그리고 시도의 어떤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사업에 그래서 뭐 큰 성과라기보다는 하나의 기초 연계 협력이라는 부분에서 틀이나 어떤 그 시작 뭐 그런 걸 좀 만들어 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통해서 이제 뭐 시도 간의 어떤 연계 협력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조직 내에서나 그리고 공무원들 간에서도 그런 인식들이 점점 바뀌고 앞으로 연계 협력을 통한 그러한 사업들이 정부가 제대로 된 지원을 많이 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열심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가져왔다라는 그런 부분, 즉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지역 행복 생활권 정책을 쓰면서 생활권 내에서의 어떤 시군 간의 연계 협력이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어요. 근데 특히 지난 정부는 산업적이나 경제적 부분에 대해서도 연계 협력들을 많이 강조를 했었지만 이제는 현재는 지역 생활권에 대해서 어떤 연계 협력이라는 것은 뭐 시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화된 자원 그리고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연결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관광이라든가 산업적 부분보다는 그 주민 생활에 불편했던 그러한 그런 그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연결력 사업들이 주로 발굴되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뭐 한 가지 이제 연결력 사업 아까 전에 그 지리산 그 관광개발 조합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 협동조합이라는 어떤 조합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런 이름을 썼는데 그 쭉 듣다 보면 지난 정부부터 시작했던 그러한 그 개발 조합인데 행정주도 형태의 만들어진 그런 개발 조합이라는 그 개발 조합이어서 어떤 시군 간의 어떤 재정 지원이나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었을 때는 과연 이 조합이 계속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행정 주도나 민간 주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민간 주도로 이양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관광개발조합이나 뭐 조합이라든가 아니면 마을 공동체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사경, 뭐 사회적 경제라든가 마을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어떤 그 특화된 어떤 트렌드라고 본다면 대부분 그 행정 주도와 민간 주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중간 지원 조직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이러한 연계 협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리산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강원도가 또 추구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민간 주도형 사업에 대해서 행정이 아낌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져가면서 연계 협력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그것을 연결고리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중간 지원 조직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발전 방향에서 지리산 관광개발조합도 하나의 행정주도 형태의 어떤 그런 조합의 이미지에서 좀 탈피를 해서 민간 주도적인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지원 조직의 형태로서 가져가는 것이 좀 더 앞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연계협력 사업으로 연계협력 사업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가져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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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해보면 우리 연구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그냥 지난 정부에서는 어떤 광역경제권이나 산업적인 부분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연계 협력이 강화졌다면 현 정부의 지역 행복생활권은 어떤 생활복지적인 부분, 실질적 주민들의 밀착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계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강조가 된 그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정책적 전환이 있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연계 협력의 가장 기본은 인식의 전환이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 예를 들어주셔서 그 관주도, 행정주도의 어떤 이 부분의 이 연계 협력에 대한 조직보다는 앞으로 이제 미래지향적으로는 중간지원 조직 형태의 그 민간과의 콜라보레이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의 이영주 연구원님께서 그 우선 조합에 대한 얘기보다도 그 지역 연계 협력 사업의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다른 부분보다는 이제 관광 쪽의 사례나 이제 10년 정도 이제 강원도에 있으면서 그
관광 부분에서도 상당한 그 연계 협력에 대한 뭐 의지도 있고 욕구도 있고 추진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고, 오늘 말씀해주신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길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관광 자원을 갖고 개발하는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런 광역경제권 차원하고는 또 다르게 관광 부분에서도 상당한 그 연계 협력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앞서 나왔던 그 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길이 사실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런 연계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국가나 지방 정부나 미친 듯이 아마 2007년부터 2012년 정도 5, 6년간에 거의 예산을 폭발적으로 이 길 사업에다가 쏟기 시작하면서, 광역이면 광역, 중앙이면 중앙, 기초면 기초 할 것 없이 다 길을 개발하는 어떤 그 상당히 유행성적인 그런 트렌드적인 어떤 개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길을 너무 다 많이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제 그거를 어떤 생각 갖게 되냐면, 끊어진 길을 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상당히 그 무모한 생각들이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왜 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생각 없이 각자 시군 지자체별로 길 사업을 해왔던 것들을 조금만 이어주면은 이게 마치 무슨 광역 사업이 되는 것이냐, 그렇게 어떻게 보면 포장이 되어서 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그 상당한 연계 협력 사업의 그 주도권을 행사하는 어떤 핵심 포인트였고, 두 번째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 공동 마케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 부분에서 시군이 협력해가지고 무슨 하드웨어 개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아닌 다음에는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가능한 거는 결국에는 돈을 십시일반 내서 공동 마케팅을 하자라는 거였는데, 길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이 마케팅, 특히 공동 마케팅에 대해서는 예산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게 마케팅에 대한 이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사실 되게 한정적이었다라는 게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냥 마케팅이라고 하니까 그냥 언론사에다가 실적으로 왜 보고하기 좋은 것들, 뭐 몇 회 뭐 실적 광고 올렸다, 그다음에 브로셔를 뭐 몇백 부 찍어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마케팅의 거의 대다수 주종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에 대한 사실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는 상황에서 마케팅 사업들이 아주 우후죽순격으로 진행이 되었었고, 그런 과정에서 공동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아까 이제 이따가 혹시 지리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은 시간이 되어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엔 그 공간이 갖고 있는 스타일이 뭐냐, 정체성이 뭐냐, 그 지역의 장소가 갖고 있는 장소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출발을 해서 브랜드 포인트를 마케팅 포인트를 잡고 거기에서 공동 마케팅을 출발해야 되는데, 이거는 각자 시군이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시군의 것들을 그냥 우리는 이거, 너네는 저거 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백화점식으로 그냥 모아놓는 것이 사실은 공동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 마케팅은 뭐 예산이 길에 비해서는 적기도 했지만 효과가 날 수밖에 없었던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강원도 입장에서 보자면, 시군 단위에서는 상당히 아주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반면에 관광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의 역할은 사실 그런 공동 마케팅을 하거나 연계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적인 어떤 그 내비게이터 역할을 해주는데 상당히 방관자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산이 퍼부어지면서 민간이 참여해야 되는, 우리가 이제 어떤 연계 협력 사업의 성공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해외의 그런 연계 협력 사업의 정말 좋은 모델들은 보자면, 그 예산이 투입되는 모델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참여가 일단은 되고 그거에 의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인데, 너무 예산이 과다 투입되고 정책적으로 오히려 끌어갔던 측면이 제가 볼 때는 연계협력 사업을 상당히 그 불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공공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공동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공공 부분이 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역할의 조율과 조정과 이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없어 왔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리선 이 사례들은 행정에서 출발을 했으나
7년간의 어떤 그런 반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모범적인 어떤 그 연계 협력 사업의 어떤 그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발췌하셨다는 거, 그거는 사실 상당히 놀라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이용주 연구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중앙에서 연계협력, 지역행복생활권이나 창조지역사업, 특히 창조지역사업이 이제 시군 간의 연계협력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창조지역사업들을 선정하는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연구원님과 우리 이용주 박사님하고 제가 비슷한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트렌드적인 사업을 잘 따기 위한 트렌드적인 그 사업 계획을 올려서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우리가 연계협력 사업을 진행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 마케팅이라는 부분, 우리가 굉장히 뭐 마케팅이다 아니면 또 뭐죠 융복합이다 요즘 많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준비가 안 되고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그런 부분들을 사업화시키고 이게 뭐 전부인 양 정량적인 산출물만을 내는 아웃풋 위주의 정책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연계 협력이 어떤 행정주도 편의주의의 보여주기식 연계 협력으로 그냥 그치고, 그리고 그 사업 기간이 끝나면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문제였지 않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민태웅 연구관님하고 이영주 연구관님께서 중요한 그 공통적인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 지역 연계 협력이라는 부분에서 민간과의 조율점, 행정과 민관의 조율점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부분은 또 말씀을 해주신 공통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모두 발언 마지막 세 번째 부분으로 우리 실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같은 공직에 계시는 시군의 입장에서 우리 오광동 전문가님께서 연계 협력 이렇게 하니까 힘들더라. 근데 실제 연계 협력을 해보니까 박사님들, 교수님들, 뭐 중앙부처에 좋으신 분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 시군의 입장의 주무관님께서 집행하고 기획하시는 부분에서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들을 뭐 간략히 얘기해 주신다면. 예. 네, 저희 일선의 이제 시군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연계 협력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업 가이드라인에서 나와 있듯이 그 이제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제 뭐 각 시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보면 제약 사항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뭐 다른 지특회계 사업이라든지 뭐 그런 그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예외 사항들, 이런 사업들을 이제 피해서 아이템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각 시군마다 보면 이제 뭐 가진 자원이라든가 여건이라는 게 다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최고이사 결정권자도 다 다르다 보니까 뭐 이제 사업 발굴에서부터 일단은 가장 큰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 이제 진행하면서도 시군 간의 이제 협의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뭐 직원들 간의 이제 생각도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그 최고이사 결정권자의 이제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추진하면서 이제 시군 조율이 가장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세요? 예? 공감하시는데 입은 잘 안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패널로 오신 세 분께서 얘기하신 부분들 공감하셨을 거라고 공통적으로 저도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좀 전환해서 여기 오늘 특강 주제를 발표해 주신 우리 박혜갑 본부장님하고 세 분 패널께서 이렇게 교차적으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시면서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이걸 좀 들으시고, 또 제가 마이크를 넘기면 또 질문해 주시는 그런 순서를 좀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영주 연구원님께서 사전 이제 질의서 부분에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한 건 많았는데 그냥 간단히 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따가 좀 시간이 되면 제가 그 독일 낭만가도의 사례들이 상당히 아주 이상적이고 개념적이면서도 좋은 사례긴 한데, 사실은 저는 지리산 둘레보고가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는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가장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면서, 그 독일 낭만가도하고 약간 다른 점은 이게 있을까, 뭐냐면 그 7개 시군의 협력이 원활하게
갈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다음에 협력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뭐 이런 페널티를 주겠다. 아니면 어떤 규칙을 갖고 움직이시는 게 있는지 그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민간 부분의 역할들은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 제가 알기로는 지리산 둘레길을 처음에 만드는 과정에서 그 길을 찾고 탐사해가지고 길을 그 루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꽤 있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여태까지 7년간 오면서 민간들의 어떤 참여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그거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업을 기획하고 잘 될 때는 그 규칙에 대해서 좀 불어도하지만 잘 안 됐을 경우에 대한 제재 규칙은 사실 거의 전무한 상태가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셨는데 공대님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네, 먼저 잘 안 됐을 때는 페널티 또 규칙 이 부분은 저희 이제 조직의 한계가 현격적 거버넌스거든요. 이제 의사결정 구조가 잘 일부라서 의사결정 구조가 이제 계층제가 아니고 이제 수평적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제 동일한 인원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책임자로서 직원들을 이제 복무관리라든지 물론 이제 조합 내 의사결정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정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알게 모르게 이제 시군의 입김이 자꾸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뭐 특별히 어떤 뭐 페널티를 준다거나 뭐 규칙을 정해는 없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대로 참여했을 때 그 지역에 돌아갈 수 있는 공동 이익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왔고 거기에 대한 사전 충분한 교감이 이제는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공무원 내부 사이에서의 교감 내지는 공감에 머무르지 않고 추진 동력을 더욱더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민간인 협의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고 지역마다 지금 5명씩 다 선정을 해서 민간 협의체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모셔놓고 오늘 했던 내용을 똑같이 이렇게 자꾸 이제 반복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만약에 나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내가 뭐 6개월 후에 아니면 연말이라도 자리를 뜰 수가 있다. 그런데 전에 박대호 부부장이 있을 때 이거 한다고 했는데 왜 이거 안 하느냐? 이렇게 계속 민간 차원에서 좀 촉구를 좀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 형태의 민간 참여를 더욱더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조합에서 지역 관광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700명 정도인데 35개 과정을 운영을 해요. 예산도 한 8, 9억 정도를 매년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역의 그 관광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다 민간 참여의 어떤 보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가지 다 답변을 함께 해주셨는데 물론 우리 이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런 거 같습니다. 제가 사회자로서 좀 얘기를 해보면 저희가 아직까지 시민이나 주민들의 연계협력 사업에 대한 참여 보장 제도가 사실은 아직은 활성화되기가 어려운 지금 부분들에 대한 현실적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돼야 되는 부분의 방향성은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면 제가 순천 정원박람회 부분에 이 부분을 하면서 순천 시민들을 한평정원이라는 시민 캠페인으로 활성화시켜서 게릴라 조직을 만든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수 사례였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실제 제가 지켜보면서 맨 처음에 시민 참여나 주민 참여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도를 만들어도. 근데 그 부분들을 확산시킬 수 있는 어떤 그게 뭐 캠페인이든 그 캠페인의 어떤 우리 방식이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가 논의해 보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셨던 연계 협력 사업이 잘 안 됐을 때의 어떤 페널티나 제재 규칙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만들 때는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하지만 잘 안 됐을 경우에 책임성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모호한 부분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연계협력 사업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박태갑 본부장님도 이영주 의원님한테
질문을 하나 하실 게 있으시다고 사전에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있죠. 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정말 성공해야 되는 목적 중에 하나도 강원도의 연계 협력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시간에 쫓기는 것 같아서요. 길게 이렇게 질문 드리진 못하겠고, 그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도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이제 생각을 좀 하면 좋겠고, 개최 도시가 인근도 좋고 아니면은 뭐 조금 떨어진 지역도 좋고, 어떤 연계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지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바라보는 측면이 좀 나눠져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요. 뭐냐면 그 올림픽을 열어서 개최를 해서 대한민국이 성공인 부분이 있고 조직위원회가 성공인 부분이 있고 강원도가 성공인 부분이 있고요. 개최 시군이 성공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통틀어서 평창 올림픽 성공 개최라고 다들 얘기를 하니까 마치 그냥 그 행사 자체가 잘 되면 되는 것 같은 어떤 그 조직위원회의 관점이 상당히 부각되기 쉽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직위원회가 뭐 잘하든 못하든 사실 뭐 냉철하게 얘기하면 그거는 조직위원회 몫이고요. 사실 강원도가 제일 잘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강원도가 성공을 한다라고 하는 그 전제는 뭐가 깔려 있냐면 경제적인, 그다음에 아까 인프라 여러 가지 뭐 도로가 놓이고 하는 그런 인프라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회적인 역량이 강화된다거나 어떤 그 올림픽을 통해서 글로벌 스탠다드 서비스가 향상된다던가 또 문화적인 어떤 그 도시로서의 브랜드가 부각된다던가 하는 결국엔 강원도와 개최 도시가 남겨야 되는 그 레거시적인 측면, 그러니까 유산인 거죠. 뭘 유산으로 남겨서 우리한테 계속 이거를 그 이슈로 삼을 지역의 발전 이슈가 뭐냐, 이거를 찾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지금의 과제이고 올림픽이 끝난 이후까지도 계속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말씀드리기 참 곤란하지만 그러니까 평창, 정선, 강릉을 그 이제 세계 개최 도시라고 하는데 이 베뉴 도시 간의 어떤 연계 협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올림픽 길 정도 같이 이렇게 발굴하고 정말 어떻게 뭐 공동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협약을 맺는, 사실 지금 그 정도의 수준이지 그렇게 구체화된 연계 협력이 아직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그죠? 예, 포장해서 얘기해 주실 수도 있는데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계획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2018년이기 때문에 정도 준비를 하실 부분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연구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중요한 저희가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어쨌든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부분은 그 발전 동력을 좀 찾아야 되는 지속적인 가능성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을 찾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관광이든 산업이든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그러면 우리 이제 민영구관님께서 또 이 사전 질문을 또 해주신 게 있습니다. 예. 뭐 제가 맨 처음에 하려고 했던 질문을 이영주 박사께서 다 하셨고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연계 협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군 간 연계 협력을 했을 때 아마 정부 지원, 공모 사업을 따서 중앙 정부 국비 지원을 따서 3년간 진행을 했을 겁니다. 3년이 끝난 뒤에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성과가 안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 성과물에 대한 어떤 그 관리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주인이 없어요, 시군이. 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연계 협력은 이러한 사업,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부분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지리산 관광개발조합 같은 경우는 7개 시군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7년간 계속 끌어오면서 그러한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고 성공적으로 끌어가고 있는 그런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거든요.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7개 시군에 계속적인 바뀌고 있는 그 지자체 단체장들도 있지만은
그 어떤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조직들 그리고 조합의 역할이 어떤 일곱 개 시군의 어떤 상호 신뢰 구축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의미로 좀 사회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얘기해줬으면 합니다. 예, 저희 조합은 처음부터 상호 간의 신뢰는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리산 사촌회라든지 지리산권 자치단체장 협의회 그리고 지리산권 체육대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그 지도층 인사 그리고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그 연계 협력을 해야 되는 이유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명확히 인지된 상태에서 조합이 결성이 됐고 다만 이제 지금까지 7년 동안 정확한 활동 방향을 찾지 못했던 부분의 반성은 지금 통렬히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해가면서 이 조합이 성공하는 것 못지않게 진정한 의미에서 조합의 역할이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으로 환원되는 것을 통해서의 다시 재참여 이걸 통해서 이제 민간도 참여하고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이 공고해지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7개 시군 간의 신뢰 구축 문제보다도 더 확실한 신뢰 구축은 주민과의 신뢰 구축. 저는 거기에다가 방점을 두고 이 소프트웨어 전략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성공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하드웨어에 투자했던 2천여억 원의 10분의 1만 가지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다 할 수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리산 둘레 한 바퀴 순환 관광버스를 도입하는데 16대면 됩니다. 지금 연구가 상당히 진행이 됐어요. 16대를 운행하는데 1년에 14억이 들어요. 탑승객이 한 명도 없을 때를 가정해서 14억입니다. 제가 시장 군수님들에게 3년만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타니까 안 타니까 그만둔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시 군내버스처럼 손실보상금을 3년간 주면서 그동안의 홍보를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라오고 거기에 또 수익이 발생하고 그럼 점점 부담하는 예산은 줄어들 것이고 또 만약에 정부에서 이 사업을 잘 이해를 하고 14억을 다 줄 수도 있다. 그러면 또 시군 부담은 들어가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개발을 하면은 신뢰 구축도 가능하고 다시 참여도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오홍선 주무관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고 저희 패널들끼리만 너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여기 지금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약간 지구해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홍선 주무관이 짧게 질문해 주시고 플로어하고 질의응답을 자연스럽게 패널분들하고 여기 박혜박 본부장님하고 하는 순서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서 주민들의 평가가 가장 좋은 사업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주민들은 아무래도 지난 7년간은 개별 사업을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내 집 앞, 우리 동네, 뭐 체험시설, 에코 힐링, 뭐 문화자원 이런 쪽. 예. 그랬는데 제가 지금 35개 지리산권 관광대학 아카데미에 맨 첫 시간에 특강을 갑니다. 가서 이 계획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주민들이 열광을 합니다. 진작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제 눈이 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효과 있다고 느꼈던 사업들에서 이제는 방향선회가 가능해지는 어떤 전환기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태학 본부장님을 포함해서 세 분의 패널 분들과 함께 Q&A 시간을 가져보는 시도를 갖겠습니다. 예, 태백시청 관광개발 담당입니다. 예. 저기 지리산 그 본부장님한테 싶은데요. 예. 그 지리산 그 개발 때 지리산에 지금 국립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7개 시군이 다 국립공원 지정에 포함된 시군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개발을 하면서 국립공원과 마찰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지, 예, 그리고 이런 그 조직에 국립공원을 지리산 국립공원을 같이 포함시켜서 국립공원에서 순환버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예. 아까 제가 그 PT에서도 중앙부처 간의 어떤
뭐 어떤 칸막이, 뭐 규제 이런 차이로 인한 애로사항을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산과 강 개발할 때는 필연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는 따릅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지금 소프트웨어 위주입니다. 그래서 개발 쪽이 아닌 프로그램을 돌리는 쪽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마찰 사례는 발생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꼭 필요한 하드웨어는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뭐냐? 공립 이제 사설 어떤 거 뭐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들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혹시 국립공원과 마찰이 있을까 싶어서 그 지역을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지역의 경계선상에 있거나 나와 있거나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제 아까 그 버스 노선은 국립공원 지역과는 또 관계가 없고, 버스 노선의 그냥 그 확장이나 그 동선 연결 관계는 또 이제 그건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자체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시군 연계보다는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산림청이 가장 많은 걸림돌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정부에서 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계만 주장하지 말고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가담이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연계 협력이 정말 그 하나의 도지사, 이게 도간 경계를 넘어서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상급기관 중앙부처가 다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엄청난 장벽에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 특히 이제 국립공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3개도 7개군을 관할하는 이제 도가 다르잖아요. 수십 년 동안 이제 그런 것이 귀찮아가지고 못했단 말입니다. 이걸 이제 풀어가는 방법도 굉장히 이제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고,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또 풀어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연계협력 사업이고 주민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해야 되겠죠. 저희 태백시 같은 경우는 태백시가 태백산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 그 추진하고 있는데 뭐 반대하는 쪽, 찬성하는 쪽 두 개의 축이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사실 그 태백산 브랜드, 뭐 지리산과 같이 태백산은 태백산 브랜드 가치는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이제 정부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은 사실 어떤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부딪히거든요. 예, 제한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또 정부 국립공원은 좀 특수한 조직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뭐 어떤 행위도 못하게 하고 그 풀 한 포기도 못 싣게 하는 게 그 지금 국립공원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보존만을 위한 그 절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지금 그 개발하면서 아무래도 지금 저희도 이제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서 이제 국립공원으로 편입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립공원에서는 뭐 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막상 되면은 그것을 또 하나 넘어야 될 숙제고 과제거든요. 그래서 그 짧게 지리산권의 그 국립공원 그 행위 제한을 푼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던 주민들이 밀집한 거주 지역을 산청원에서는 다 풀었어요. 몇 년 전에. 대신에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이 없는 지역을 공원구역으로 묶어서 줬어요. 그 면적만큼. 이런 식으로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면은 아무리 뭐 국립공원이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민영공관. 대답을 하고 싶은데요. 저희들 요즘 화두가 규제 특례, 규제 프리존과 관련된 부분인데, 요거 뭐 어제 정부에서도 발표했던 지역 발전 방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관광과 관련 부분이 있어요. 우리 관광 박사이신 이정주 박사님 계시지만 이제 강원도의 어떤 지역 전략 산업이 관광 하나가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앞으로 미래 먹거리인 산악관광이에요. 산악관광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산악 비즈니스 활성화에 관련된 법률이 저번에 문체부가 발표해서 저기 국회에서 통과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국립공원법이라든가 백두대간 보호법 이런 법에서 다 관련된 게 다 제외돼 있어요.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육성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 태백시 지금 오시는 분, 관광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저희 도한테 이제 이런 규제와 관련된 거를 도에 있는 관광 마케팅과 개발과에다가 올려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각각 실과나 부서에다가 많이 물어봐요.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풀 수 있느냐라는 건의 사항을 좀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이후에 관광과 결합된다면은 뭐 지금 지리산이 또 산악이잖아요. 그리고 강원도가 가장 전국의 전국의 한 60% 이상 되는 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먹거리를 찾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시군도 노력하고 광역지자체도 노력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지리산에서 주민들의 어떤 건의에서 자체적으로 풀어나갔던 그런 규제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책화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어떻게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자로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 간 연계 협력 사업의 사전에 중앙부처 간의 연계 협력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지역발전위원회 자체 안에서도 분명히 소통해야 된다라는 것은 대전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산업이든 문화든 관광이든 이 부분을 엮을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아까 우리 민영무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현실적인 우리 필드에서의 리얼한 얘기들을 계속 올려주고 그 부분들을 공론화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또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우리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방치하고 야 이거 국립공 묶여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야 이거 수자원 이걸로 못쓰니까 하천 이거 못해.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시기가 분명히 왔고 강원도는 그 분명한 어쨌든 동계올림픽이라는 그 모태가 있기 때문에 그 풀 수 있는 또 아젠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어떤 분도 괜찮습니다. 예. 이제 막 재밌어지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계시면 혹시 원주시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안 계시면 다른 분 계셨습니다. 저 정선군청에서 온 실무수습 박혜인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저도 비슷한 일을 내년부터 맡게 돼서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민간 협의체가 중간에 있으면서 주민과 이렇게 관에 연결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민간 협의체를 구성을 5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관심이 좀 있어야 되겠죠. 저희 조합의 어떤 새롭게 가고자 하는 뭐 비전이나 방향에 대한 관심.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카데미 교육 그리고 관광 모니터 과정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면서 눈여겨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1차적으로 시군마다 한 번씩 뽑고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한번 추천을 해달라. 그리고 시군의 추천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그렇게 확보를 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 시간 관계상 저희가 좀 듣고 소통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주 연구원님께서 짤막하게 한 1분씩의 코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리산 둘레보고의 그 뒤쪽에 어떤 비전이나 개발 계획들이나 그런 컨텐츠에 관련된 얘기들 되게 잘 들었는데요. 지금 저희 이제 강원도 측면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랑 같이 이제 겹쳐서 보자면 그 지산지소에서 사실 조금 더 나가서 그러니까 물건만을 판매하는 그런 지산지소가 아니라 사실은 요새 그런 6차 산업과 연결시켜서 조금 더 이제 고차적인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아까 딸기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 어떤 생크림과 딸기를 같이 파는 공간, 그다음에 모끼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생활 디자인 요소들이랑 결합해서 가구 전시와 뭐 그런 닭이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쇼퍼테인먼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쇼핑과 엔터테인먼트가 같이 결합된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게 요즘 소비 트렌드지 사실 그냥 어디 안테나샵이라고 해서 판매장을 만들어주는 그것은 조금 더 약간 지나간 어떤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랑 그다음에 가장 조금 아까운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브랜딩이라고 하면은 다들 생각하는 게 차별화가 브랜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브랜딩의 가장 근저에 깔려 있는 거는 가장 그 도시나 그 지역답다라는 게 밑에 깔려 있고 그 위에 차별적인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리산하고 아마존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 아마존 하면 우리가 세계인들이 갖고 있는 정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파,
곳이라는 거, 그 다음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와 브랜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리산도 어떻게 밖에 어떻게 보이게 만들 거냐에 따라서 뭐 수요자가 몰려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대폭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위유해한 수요자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주고 다른 그 타겟층을 더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브랜드와 그 장소 이미지에 맞는 거를 개발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저께 신문인가 그저께 신문에 중국인들이 혹시 폐 세척 관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폐 세척 관광을 제주도하고 지리산으로 온대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그런 아마존의 허파, 그 다음에 친환경. 근데 아까 보니까 지리산 중에 이렇게 친환경적인 가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 박혁 본부장님께서 좋은 얘기를 들으신 것 같고요. 예. 자, 우리 이제 강원도의 얘기를 좀 해서 저희 윤영관님께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 좋은 사례 잘 들었습니다. 일단 강원도가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이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민 참여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7개 시군의 어떤 그 재정적 지원을 떠나서 이제 스스로 독립해서 자립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자본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그렇게 됨으로 해서 시군 단체장들의 입김에서도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주민 참여가 더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그 조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 미래 비전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나 영역적인 사업에 관련된 그런 미래 비전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조직적인 측면의 비전들도 앞으로 좀 명확하게 목표를 세워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그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도 이제 그 뭐 민간 공모제 방식, 예, 이 부분, 그리고 기존의 7개 시군이 순환조직 형태가 아닌 민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으로 다시 한번 태동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러면 영업군청에 우리 오황성 중관님이 너무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그 실제 사례를 저희는 영월군에서 잘 들었고요. 그 아주 큰 틀에서 이제 그 하드웨어 그간에 이제 많이 지적됐던 사항들, 뭐 하드웨어 위주라든지 뭐 실질적으로 연계 협력은 실질적 운영은 되지 않지만 각 지자체에서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뭐 예산 따오기 위해서 뭐 이런 사업들 위주로 했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 지난 7년간의 이제 큰 문제점을 이제 잘 문제점 파악을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큰 흐름을 이제 바꾸신 것 같아서 뭐 하드웨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넘어간다든지 뭐 그런 큰 흐름을 좋은 방향으로 이제 바꾸신 것 같아서 거기서 아주 느낀 바가 많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저희 영월군에서도 이제 그 인근 지자체와 연계 협력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회자로서 제가 그 잠깐 이제 저희 그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너무 식사 시간이 지나가서 심기가 불편하실 수 있는데 맛있는 식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만 참아주시고요. 사실은 그 한 100여 분 정도가 모이신 상태에서 이 패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좀 적은 인원이라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동영상을 다 찍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국으로 아마 다 영상이 공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패널분들께서 나와주셔서 중요한 말씀들은 아마 제주도까지 해가지고 모든 공무원분들, 지역발전 사업의 관계자 그리고 전문가 집단들이 전부 이 부분에 대한 오픈 영상을 보면서 공감을 하는 시간을 분명히 저희가 제도적으로 올리고 이게 지역발전 포털 레디스에도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특강부터 콘서트 그 공감 토크까지 진행해 주신 참여해 주신 우리 박태갑 본부장님의 그 마무리 얘기를 잠깐 듣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식의 깊이라든지 이론적 체계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에게 많이 배우고 더 보충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깊이 한계를 드러낸 것 같아서 상당히 또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또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 다시 저희 조합의 업무에 또 참고토록 하겠고요. 지리산은 어머니의 산이고 힐링의 산입니다. 2013년도에 경남 산청군에서 세계 전통의학 엑스포를 힐링 엑스포로 기획을 해가지고 정말 3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그럴 정도로 성공을 할 때 제가 기획본부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평창올림픽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보충 질문을 못 드렸어요. 왜 이제 국가적 목표, 그 조직의 목표, 지자체의 목표와 관련해서 좀 토론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그 이야기마저도 오늘 우리가 토론했던 내용에 아마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된 것만으로도 상당히 만족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양해를 구하고 이제 마지막 사회자로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지자체 파산제도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일본에서 2006년도에 지자체 파산에 유명한 시가 있죠. 유관이 시라고. 예, 여기 다 계실 겁니다. 아실 겁니다. 12만 명의 어떤 석탄에 유명한 도시가 지금은 인구 1만 5천에 아주 전락한 그 부분들이 아마 대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이 아마 호텔, 콘도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도한 투자 부분들이 지자체 파산까지 간 경우를 우리는 선례로 보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보도 자료를 보니까 지자체에서의 부채가 약 10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100조 원 부분이 사실은 어떤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민 편의 목적이지로 우리가 시군에서 이렇게 사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부채 증가의 원인 자체가 어떤 지자체 장의 어떤 공약 사업이라든지 어떤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과잉 투자 부분에 대한 비효율적 관리에 대한 예산 부분들이 사실은 많았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짧게 하나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여수의 엑스포 부분으로 12조 1천억이 아마 투자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행사 후에 용지 매각을 상황 표시했지만 3년간 매각이 안 돼가지고 관리비만 연간 100억이 들어가요. 그리고 인천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연간 185억 원의 시비가 투여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사회자로서 마지막 드리냐면 시군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역 행복권 이 정책이 다음 정권에서 제목은 바뀔 수 있어도 지역 간의 연계 협력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 화두, 이어에 대한 중점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분명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지역 연계 협력 사업에 어떠한 정확한 해결 방법에 대한 솔루션은 내지는 시간은 아니지만 지역 간 연계 협력 사업에 여기 계시는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연계 협력에 대한 중요성, 이 부분에 대한 지속성,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인식의 전환, 아까 민영국관님 말씀하셨듯이 인식의 전환에서 실천의 행동으로 우리가 좀 더 터놓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되는 공감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식사 시간도 약 굉장히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참여해 주신 강원도의 시군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영주 연구위원, 민태영 연구관님, 그리고 오왕선 주무관님 패널 세 분과 그리고 특강부터 자리를 참석해 주신 우리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의 박태갑 본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오픈 콜라보레이션 작지만 적은 인원이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지역발전 공감특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